하다 보니까 이 수업을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함께 해보고 싶어지네요. 12월 오기 전에 12월에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학 잘 지내죠? 수학 오고 싶어요. 문화가 이제 더 바뀌었다고 다니고 싶어 하는데. 수학을 1, 2학년 때 다니고 네. 민아가 유치부 때 다니다가 네. 이제 수학 민아가 4학년, 6학년이 됐어요. 나중에 그냥 엽서 한 장 이렇게 완성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 일단 그 연습 종이에는 그냥 끄적이실 수 있도록 취미 미술이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그랬어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관심이 그래도 많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손으로 뭘 하는 거에. 그 크리스마스 어릴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머님들? 네. 어떤 크리스마스가 제일 기억이 나나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산에 네. 직접 나무를 아빠랑 가서 잘라와가지고 어머. 심었는데 그게 불법이어서 벌금이었던 기억이. 오! 나무를 잘라서 트리로 만들었어요? 나무를 잘라서 와서 진짜 신기한 게 엄청 네. 있었어요. 트리를 갖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놀이터에서 어. 나무를 뽑아 진짜요? 영상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주셨는데 저도 그랬던 그럼 꾸미는 거는 사주셨어요? 네. 아까 저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사달라고 쫄랐던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트리 어릴 때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안 하셨어요? 이놈 아니면요? 네, 틀이 가족들끼리 다 같이 앉아서 만들었어요. 다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다 기억들도 다 다르고 느낌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도훈이 어머님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살기 어려워서 네. 살기 어려워서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애들도 근데 지금 똑같은 시대 애들도 다 집안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서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얘기하는 것들이. 어머님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저는 아예 안 했던 거예요. 안 해요? 저는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트리를 사촌들한테. 우리 집이 막내 집이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오래된 막 트리를 매년마다 똑같은 걸 막 꺼내가지고 전선 꼬여있는 거 막 풀고 그 전깃줄 냄새가 나고 해야 되나요? 고무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막 풀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친구들한테 엽서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트리 막 그리고 썰매도 막 그리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대충 그냥 떠올리는 트리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트리?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소나무 직접 베셔가지고 하고 이러면 그 소나무의 모습이 기억이 나긴 하잖아요. 그쵸? 그 엄청 인상 깊었으니까 아직도 기억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진짜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때 기억나는 트리를 그냥 끄적여서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봤던 기억도 괜찮고 직접 해본 기억이 없다면 그냥 어릴 때 트리가 뭔지는 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거 한번 그냥 낙서처럼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떠올려지잖아요. 뭔가를 그릴 때 트리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를 그리든 뭘 그리든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는 거, 머릿속에 있던 것을 꺼내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엄청 창의적인 아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자기 기억 속에 경험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표상을 그리게 되는 건데 꺼내서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근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어떻게 잘할 수도 없고 직접 못 본 것도 있을 거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거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약간 막막할 때 근데 대충 그림이나 어디 TV에서 본 건 있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망설여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기억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리고 꼭 자료를 그럼 볼 때마다 이제 뭐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자료를 뽑아서 주면은 그거 사실대로 그리는 거에 약간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냥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이거를 보여줘 버리면은 이거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갇혀 버리게 되죠. 똑같이 재현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 드로잉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사실은 원리 드로잉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리면
하면 되겠다는 어떤 가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바꿔서 그릴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그릴 수 있겠구나를 알게 돼서 사실 한 사물 이렇게 배우게 되지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루트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소재에 계속 접목해서 해도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가 되고 이게 점점 이제 반경이 넓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드로잉 코칭법이거든요. 우와, 잘 그리셨다.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셨네요. 5살 이담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이담이가 우와 엄마 진짜 잘 그린다 하는데 자기가 이걸밖에 못 그리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줄 때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어떤 약간의 챌린지가 있는 걸 보여주던지 아니면 그 똑같이 자기 그림에서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그려서 좀 공감을 해주던지, 그건 아이의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조금 자신감이 좀 죽어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감을 해주는 게 좋은 거고, 조금 챌린지가 필요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뭔가에 다른 신선함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짜 발달 단계랑 수준을 단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서 어느 정도를 해줄 건지를 정하는 게 사실 맞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5세라고 쳤을 때 5세 어머님이 지금 두 분 계시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정도 그릴 수 있나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못 그릴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도형을 이제 그리는 걸 할 수 있다가 사실 5세는 목표거든요. 근데 어릴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차이가 격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계열 수에 따라서 점점 커가면서 그 격차는 조금 없어지긴 하는데 처음에 트리를 생각했을 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어떤 형태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보통 다 세모라고 하거든요. 간혹 네모라고 하는 애들 있긴 해요. 진짜 간혹.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약간 아직 형태감이 좀 많이 없거나 어떤 사물을 물어봐도 약간 그 형태의 그 경계를 잘 모른다거나 아직 그 감이 없는 거여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게 뭐 하나를 그리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해서 형태의 감을 익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트리가 세모랑 제일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세모를 그러면 이제 5세 친구들은 이걸로만으로도 자기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트리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이제 세모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트리를 제일 많이 그리는 게 뭐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아니면 세모를 이렇게 겹쳐서도 잘 안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냥 세모를 합체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그리더라도 요거를 자기들이 그린 거에서 좀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게 너희 중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3층으로 했네. 그리고 세모로 3개를 이렇게 쌓았네. 그러면은 이 세모를 이렇게 퍼지는 건데 여기서 여기 밑에 일자가 아니라 좀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직선 말고 또 어떤 선이 있나요? 곡선? 뭐 이런 곡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볼록볼록한 곡선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이런 선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곡선 말고도 뭐 뾰족뾰족도 있을 수 있고 뾰족뾰족한 것도 굵게 뾰족한 거랑 엄청 촘촘하게 뾰족한 거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세모를 이렇게 한 변만 바꿔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단다. 그러면 우리가 몇 층이죠? 3층인데 이거를 4층, 5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뚱뚱이한 아이시네요. 뚱뚱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를 날씬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뚱뚱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작다고 하는 친구도 크다고 하는 친구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애들마다 이제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기준을 애들한테 물어보고 너는 뚱뚱한 것 같아? 그럼 뚱뚱한 것 같으면 더 날씬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날씬한 세모를 그릴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이렇게 다 변경해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층수도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더 뚱뚱하게 그리면은 뭐 이런 뭐 끝은 뾰족하고 안에는 동그래요 막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 특이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밑면 바꿔보고 키도 바꿔보고 날씬 뚱뚱도 바꿔봤는데 요까지만 해도 이제 머리에 과부하 오는 연령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애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식대로 바꿔서 그려보면서도 또 애들이 그리면서도 발견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멀티가 더 되는 친구들, 조금 더 큰 친구들 7, 8세로 이제 넘어오면은 여기서 이 세모의 이 변 말고도 뭐 여기 끝을 뭐 이렇게 요런 꼬우는 거 막 좋아하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 자기들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너가 그 공주 치마 그릴 때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러면서 생각해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또 드레스 그렸던 기억으로 또 뭐 이렇게 막 그 드레스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애들 막 레이스 막 해가지고 요런 걸 막 떠올려서 또 여기에 막 장식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게 원리 드로잉의 어떤 일부분이에요. 원리 드로잉도 엄청 많은 단계가 있고 엄청 많은 부류가 있는데, 다양하게 알려주게 하는 원리 드로잉도 있고,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게 알려주는 원리 드로잉도 있고, 또 채색이랑 연결되는 원리 드로잉도 있고 해요. 보통 1, 2학년 때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다양하게 좀 애들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게 되게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빠삐용 이때까지 쭉 13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 수업을 제일 많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원리 드로잉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엄청 많은 소재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업하고 막 5, 6년 된 친구들 보면은 자기들이 그냥 어떤 소재를 줘도 그냥 이거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고 를 알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드로잉뿐만 아니라 사실은 만들기도, 채색 도구, 재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가닥을 알기 때문에 애들이 이거는 이렇게 써봐도 되고 저렇게 써봐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거 나오고, 이런 응용하는 능력이라 해야 되나요? 대입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 트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스페셜 클래스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수업을 거의 제가 주도하는 비율이 진짜 적어요. 그냥 사실 도입만 잘 해주고 어떤 건지 알겠지 하면 애들이 사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걔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조금만 알아채주고, 조금만 뭐 선생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뭔가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만 알려주면은 사실은 애들이 그 수업 자체를 주도해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 드로잉으로 시작된 원리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고, 모든 만들기나 뭐 재료나 채색이나 이런 거에 다 적용해서 더 많이 쓰고 있고, 특허도 원리 드로잉은 특허도 냈고, 그리고 그 많은 선생님들한테 지금 교육회사 양성도 하고 있고 그렇게 있어요. 어머님들도 한번 지금 보셨잖아요. 근데 한번 끄적여서 그냥 낙서처럼이라도 한번 그려보실래요? 다양하게. 다른 종이에 그리셔도 되고 뒷면에 그리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조금 너무 심플해서 유치하다 하시면은, 아까 소은이 어머님이 막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필로. 근데 이렇게도 이렇게 선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틀이 살짝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안에를 이제 둥글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안쪽을 채우는 디테일의 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연필선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줄무늬 같은 거를 더 많이 그려가지고 층층이 많아지게 나중에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색칠과 사실 드로잉이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서 이런 디테일로 가면은 막 둥글게 색연필을 이렇게 안에 채워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리시면서 그냥 설명 들으시면 돼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단계고, 또 트리에는 이제 점점 세모의 특성이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같이 찾아요. 네모랑 세모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뾰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뾰족하면은 위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지고 좁아진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좁아지도록 하려면 꼭 세모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 2, 3학년 돼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애들은 너무 바보야. 그래서 이렇게 뭐 가지를 세모 형태로 점점 좁아지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뭘 달아도 어쨌든 트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뭘 달든 사실 트리가 되죠. 뭐 여기에 이렇게 솔잎, 아까 소나무처럼 솔잎을 달아도 되고, 뭐 방울을 달아도 되고, 어떤 걸 달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올려도 되고, 나무 가지를
기둥도 지금은 이렇게 그렸지만 또 뭐 조금 다르게 그려도 되겠죠. 기둥도 이런 식으로 춤추는 트리처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만 하면 트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나무만 트리를 그릴 수 있을까? 뭐 너가 좋아하는 거 뭐 있니? 이러면서 또 얘기하면서 어떤 상상 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 컨셉 트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은 이 엽서에 나중에 저희가 그 가족 트리를 한번 그냥 엽서니까 되게 좀 심플하게 트리를 그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채색하면서 그려도 되고 한데 가족 트리를 주제로 엽서를 꾸며볼 거거든요. 우리 아이는 어떤 트리가 어울릴지 내 모습은 어떤 트리가 어울릴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양한 트리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다양하게. 여기 가족들이 엽서 한번 해보고 거기에 이제 그 꾸미는 파츠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는 애들이 요즘 하고 있는 레진이라고 그거 한번 붓는 거 한번 해서 한번 넣어보고 소민이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과일을 좋아하구나. 그래서 약간 트리랑 그 결이 비슷해서 이걸 떠올리신 거예요? 네, 아까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바나나. 펜도 좀 다양하게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좀 아, 섞어서 쓰면 그래요?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9학년 애들은 할 때 피랍 조절해서 아. 굵게 했다가 뺐다 연항했다 이런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펜 굵기도 선 굵기가 두껍고 얇은 게 여러 가지 있으면 좀 더 완성도가 있어요. 신기하죠.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 어떤 조화에 관한 건데 그게 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조할 분 강조하고 힘을 빼고 분 힘을 빼는 것이 선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그림 전체에서도 그렇고 글 적절하게 쓰는 게 어려운 거. 그렇죠. 그게 감이라는 거죠. 그게 감이고 그런데 그게 원리가 있거든요. 그 조화에 대한 원리가 황금 비율 있듯이 큰 거 옆에 조그마한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이렇게 있어야 조화로워 보인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크기로 치자면 그런 것들도 있고 구도에 대한 것도 비율이나 그 조화의 그 조화로운 구도가 있잖아요. 사진 할 때도 이런 거 배우고 하듯이 그래서 그게 다 원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입시할 때도 사실 회화과든 디자인과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에서. 나는 이 조화를 알아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얼만큼 알고 자유자재로 그거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입시도 사실은. 그래서 진짜 감각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진짜 미술에 감각 1도 없어도 사실 원리를 바짝바짝 외워가지고 그냥 이 원리를 이해만 하면 외워서 하는 거는 이제 진짜 기계처럼 외워서 그냥 그것만 그릴 수 있는 거고 그거랑 약간 차원이 다르죠.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수학의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지 공식을 무조건 외우기만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원리라는 거. 재료 쓰는 것도 사실 그냥 오늘 우리가 뭐 촛불 그려보자 해가지고 이 재료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진짜 단순하게 그냥 딱 그거 해보는 거에 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빛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자기들도 직접 실험도 해보고 창작도 해보고 발견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애들이 배우니까 완전히 애들한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빛에 대한 수업을 했을 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소묘를 하거나 명암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똑같이 빛이거든요. 그러면 빛은 발생하는 곳에서는 밝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아들일 때 애들이 느끼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계속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리 수업이라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만드는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틀이 이렇게 있어요, 몰드가. 그래서 그림으로 이런 큰 것에는 애들은 막 그려가지고 그걸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건 남자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좋아요. 저희도 재밌어 가지고. 이게 외신 공방 같은데요. 근데 미술은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술이야? 네. 수학학원에서도 미술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창작에 대한 거 미술 뭐그 저기 뭐지 창작 시합도 있고 막 그래요. 미술 그림 그려갖고 거기서 뽑아갖고 상도 주고. 약간 좀 신기한 건데 미술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미술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하면서 수학이랑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느껴요. 왜냐면 도형이나 입체나 이런 것도 수학이기도 하고 또 뭐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거 구현해내는 거에 있어서는 수학적인 게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수학이랑 만들기도 오 맞아요. 만들기가 또 특히 또 수학이랑 연결된 거 연관된 게 많죠. 그리고 그리기에서도 좀 이해를 하려면 맞아. 구도나 입체나 공간이나 이런 걸 그림 이해를 안에서.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이런 응용법이나 원리 드로잉도 사실은 조금 그런 자제형 머리를 써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감으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원리를 비유 드릴 때도 수학이랑 연결해서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미술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미술은 아트다. 막 화가 이런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 안에서도 요즘은 또 특히 디자인과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디자인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디자인은 옛날 회화랑 완전 다르거든요. 더 수학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담임 선생님도 수학은 미술은 하는 게 좋다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머리를 쓰기에는 예술. 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을 워낙에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 액자에다 해놓고 집에 걸어놨어요. 캔버스에? 집에서 맨날 하려고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트리 해보면서 어떤 건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어요? 원리 드로잉? 원리 수업이나? 근데 이거를 참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체험해보면서 하는 거 말고 뭔가 말로 심플하게 설명드리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시고 그 어머님들 소감이나 이런 것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아이들이랑 또 선생님이랑 어머님이랑 되게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초대를 해봤고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신 그런 시간이었길 바래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하는 거에서도 다 연결된 지금 수업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이해도 하실 거고 나중에 또 애들이 학원에서 하고 온 작품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 그래도 될까요? 아직 크리스마스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학부모님 초대가 끝나고 학부모님들한테 그 사진이랑 이런 거 보내드리면서 이제 피드백을 한번 여쭤봤더니 학부모님들이 엄청 각자 느끼신 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이 어머님께서는 되게 자세히 써주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뭐 좀 설레고 오랜만에 연필 잡아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설레고 어릴 때 느낌이 나고 막 이렇게 하셨나봐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를 되게 잘 받아들이셨더라고요. 주입식과 카피가 아닌 원리를 알고 내 것을 만든다는 게 정말 큰 교육인 것 같아서 감동이었대. 감동으로 느낀 거지.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건가? 5살밖에 안 됐고 응. 지금부터 이렇게 딱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은 눈에 엄마가 아마 조금 약간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영상에 그 로드맵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5세부터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청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그거에 더 이해가 잘 가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면 좋으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다 선생님들도 하는 생각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것도 느끼셔서 신기했고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안 느껴서. 됐으니까 응. 그 아이라도 우리 아이라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 비슷한 말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서 나와서 나는 신기하다. 되게 그게 좀 신기하다.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1시간 반 정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 학부모님은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진짜로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하면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뭔가 제한된 시간에 그거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이 친구랑 다음에 또 만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학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학부모님도 똑같이 느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설명을 곱씹어 보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살짝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난 너무 신기한 거지. 수업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뭔가 이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게 한 번 내가 1시간 이렇게 들어서 그런 거 느낌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다면 분명 우리 아이만의 훌륭한 작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쓱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 학부모님의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되게 오래 다닌 친구잖아요. 그래서 미술학원 안 빠지고 계속 다니려는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장기 수강의 그 느낌을 같이 느끼신 거지. 맞아. 음. 마음을 딱 이해하시고 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엄마는 못 그린 것 같아 부끄럽다고 얘기했더니 엄마보다 못 그린 엄마들 있던데 라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우리 엄마 왜 이것밖에 못 그렸냐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유치부 친구들은. 근데 또 많이 고학년이라고 그죠. 위로도 할 줄 알고 약간 그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귀엽지. 뭔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 어머님이 왜 그 약간 감을 잡으신 거잖아요. 아 뭔가 알겠네 이런 맞아. 감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뭐 다 속도가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이렇게 원리 알면 되게 쉽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집에 갔을 때 뭔가 이런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딱 진짜 시작이지 이제. 어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머니 어떻게 뭐 교육 앞으로 계속 받으실래요? 어머님이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그거 같아요. 그 원리 드로잉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다양성. 아이들이 한 가지를 그리더라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거. 요거를 생각할 수 있고. 느꼈다는 거죠. 엄마 그 포인트를 탁 느꼈다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는 법을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이라고 딱 이거를 정의해줘서 너무 뿌듯했어 사실. 그리는 법을 알려주는 거는 사실 다양하게 그리는 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하면은 원리 드로잉을 그냥 겉핥기로 아는 느낌으로 아는 건데 그건 아니었던 걸 확실하게 딱 그 문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어. 근데 어떻게 이게 잘 이해를 하셨을까? 어머님들이 정말 신기하네. 선생님들보다 더 빨리 이해하신가? 사실은 어머님들 수업을 해보고서 선생님들만큼 못지않게 학부모님들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고 직관적으로 아시는구나를 느꼈어. 맞아 나.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까지 말하면 좀 어려울까봐 약간 망설였던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겠구나. 내가 얼만큼 전달을 잘하면은 확실히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도.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희망적이기도 했고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거지. 그 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학부모님은 사실 비포 그림 봤을 때 진짜 전형적인 트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이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일 뭔가 창의 미술로 표현을 하셨어요. 창의적인 드로잉으로. 맞아. 신박하게.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놀랍고 신기했거든요. 이 결과가. 왜냐면 사실 처음 그린 비포를 봤을 때 이까지를 생각을 딱히 안 했었는데 이거를 완전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오셔서 그리는 자리에서 그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그 바나나 트리를 완성을 해서 딱 했다는 게 맞아. 근데 바나나 트리뿐만이 아니야. 지금 눈사람 트리도 저거를 시도를 해서 했다는 게 왜냐면 자기가 안 그려본 거면 좀 시도하기 어렵고 이거 했다가 괜히 망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실현을 했다는 게 이 친구스러웠어요. 맞아. 그죠?
비포 보니까 차이가 더 느껴지긴 하네. 의미도 뜻깊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도 내고 싶고 색상도 다양하게 넣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겼다는 표현이 너무 이 어머님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나고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나무 이렇게 했을 때 비포 그림만 봐도 일단 이 그림에서 지금 이 엽서에서 다 발현되지는 못했는데 발휘되지 못한 것 같아. 이분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이 발휘됐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쉽긴 했는데 처음 비포 그림 그릴 때 되게 망설이시면서 하는 느낌의 그 손 제스처를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트리를 그릴 때 간단하게 나무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양도 내고 싶고 색상도 하고 싶고 막 충동이 생겼다. 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동기유발이 동기유발이 너무 제대로 잘해서. 이제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부모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딴 거 해보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요. 맞아. 그- 얼마나 아쉬우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이 학부모님도 그 아까랑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배우러 가는 느낌으로 왔는데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생각의 다양성을 배우러 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림의 다양성도 맞지만 사실 생각의 다양성을 배우는 느낌인 게 맞지. 그 생각에 생각보다. 따라서 내 손이 움직여지는 게 원리 드로잉이니까. 그래서 사고력, 논리력, 원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끼워 넣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원리력에 대한 그리고 원리 드로잉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 있으셨길 바라면서 아이들의 반응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는 그 너무 길어서 뒤로 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클래스별로 어떻게 원리 드로잉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라고 뒤로 밀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아, 그 트리가 예쁜 것 같아? 맞아. 또 어디 트리가 있어? 언니 볼것 같아. 그거 같아? 그거 같아? 맞아. 어떻게 알았어? 너네야? 이것 때문에 엄마가 아닌 것 같고. 자,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이거였대요. 원리 드로잉이 이제 엔조이 끝무렵부터, 그러니까 엔조이에서도 시도는 해요. 원리 드로잉을 막 아까 말했지만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이제 시도는 하고 여기서 이제 이걸 진짜로 이해해서 조금 더 붕업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드는 친구들한테 점프업 수업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엔조이 클래스에서는 좀 마음껏 해보고 자기 주관성을 표현해보는 자기가 뭐 뭘 말해도 이거 할 수 있구나 그냥 이런 자신감과 또 엄청 다양한 체험이 있잖아요. 다양한 재료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리를 알기 전에 중요한 거는 마음껏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마음껏 해보는 시간이 없이 그냥 원리를 알려줬을 때는 또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이걸 이해하는 친구는 이해하겠지만 마음껏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알려줬을 때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접 해봐야 되는 친구들 있죠. 문외한 친구들. 뭐 하든지 약간 손이 먼저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뭐든지 자기가 이렇게 말 듣기 전에 막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게 엄청 있는 친구들은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이 원리를 얘기해도 거기서도 이제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해봐야 해보고 자기가 실패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을 때 이제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또 드로잉뿐만 아니라 뭐 재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 식이어서 원래 드로잉으로 그냥 설명드려도 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채색이나 만들기 재료나 뭐든지 다 마음껏 해보고 자기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도 많이 표현해보고 하다가 이제 이게 조금 필요하다 싶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프업이 제일 원리 드로잉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갈 나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조금 주변 눈치도 보고 친구들 그 사회 생활이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자기 걸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유치부 때는 엄청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는 이렇네, 얘는 저렇네 이거를 또 알게 되고 전체에서의 자기의 어떤 위치나 포지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뭐 단체와 이런 게 싫어서 또 홈스쿨링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아이의 주관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근데 또 어느 정도 또 필요한 규칙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막 정립되는 시기고 이때가 도식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거의 질서 이런 거를 또 엄청 그런 성향인 아이들은 이때 더 하겠죠. 원래 좀 규칙, 질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초등학생 되면은 더 그걸 딱딱딱딱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게 더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조금 개선이 필요하게 이렇게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이 반대의 활동이 조금씩 필요한 거고 그것도 이제 애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리 드로잉 수업을 저희는 하고 있고 그 원리 드로잉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를 그려보는 게 이제 점프업 수업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수업이고 프리미엄 이제 중반 정도까지도 계속 원리 드로잉 수업을 이거 말고 이제 아까 그런 디테일이나 어떤 원리 수업 중에 이걸 이제 저기서도 트리에서도 입체나 빛을 배우는 원리를 했으면은 그거랑 드로잉을 접목시킨다던가 구도 원리를 배웠으면은 구도와 저 것들을 접목시킨다던가 이제 이걸 믹스하면서 원리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드로잉이 자기가 만약에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그러면은 고양이로 트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고양이 장식으로 뭘 만들 수 있는 고양이도 내가 고양이를 좋아해 그러면 고양이를 여러 가지 고양이도 저런 식으로 원리가 있거든요. 동물을 그리는 원리가 있어요. 또 눈, 코, 입을 그리는 원리가 있고 동물 얼굴을 다양하게 그리는 원리가 있고 동물 몸을 그리는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고 자기들이 요거를 귀여운 동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는 게 잘 그려지는 거고 어떤 동물 그리려면 일단 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동물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애들이 알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게 되고 프리미엄 중간까지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게 그냥 이 정도만 사실 돼도 애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내가 생각한 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별로 막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도.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시너지를 받아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그냥 자기가 이제 쭉 해왔던 그게 자기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지도 알고 이걸 응용도 해보고 조합도 해보고 믹스도 해봤기 때문에 자기 색이 진짜로 이제 딱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시그니처 같은 어떤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애들마다. 많이 쓰는 재료라든지 많이 쓰는 표현이라든지 뭐 많이 항상 들어가 있는 소재라든지 크고 작음의 차이 이런 것도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원리 드로잉을 뭐 입시까지 생각하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입시에서도 진짜 연결이 그대로 되고 회화에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결국 회화과 미술대 가면은 자기 거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너의 진짜 표현을 찾아라. 이제는 다 똑같이 하는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너의 생각과 철학과 뭐 이거를 막 해가지고 자기 색깔을 나타내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사실 저희 스페셜 애들 보면은 자기 시그니처가 다 있더라고요. 다 있고 내용이 있고 이때까지 그걸 다 존중받으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냥 똑같은 걸 보고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걔네가 절대 자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다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킬적으로 배우는 미술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대학 가서도 이 친구들, 제가 뭐 수련이에서 이런 친구들, 은호 옛날에 이제 8년 해가지고 졸업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얘네 그냥 미대 가도 이미 돼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걔네는 이제 중학생이지만 사실 미대 가도 자기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미. 나중에 다른 친구들은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대학 가서 교수님이랑 열심히 피드백 주고 받으면 그래도 못 찾아서 너무 답답해. 내가 배운 건 뭘까? 저는 예고를 나왔잖아요. 예중 예고 나와서 이제 미대 간 친구들은 완전 멘붕인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입시를 우리는 따라 그리는 입시를 계속 스파르타 훈련해가지고 대학을 왔더니 나는 날고 기는 애였는데 내 거를 찾으라 그러니까 회화과 갔더니 답이 없잖아요. 디자인도 결국에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어쨌든 표현하려면 내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뺏기면 깎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른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응용하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힘을 결국에는 길러야 되는 거예요.